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지니스앤컴퍼니 MWView 소속 피지용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하이브리드를 파트로 나눠서 파트 1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이번엔 파트 1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목차를 보면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하이브리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그 세 개의 항목으로 분류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개의 항목 중에 액티브 디렉토리 하이브리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솔루션을 포함해서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석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최대한 그 기술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난이도를 낮춰서 각 하이브리드의 기본 개념하고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웨비나 끝나고 나서 따로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365 하이브리드 기호를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 하이브리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내에 동일한 서비스와 공존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하이브리드를 세 개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액티브 디렉토리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Azure AD 그리고 익스체인지 시스템과 그 익스체인지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센터 및 기타 서비스와 그리고 인튠 및 시큐리티 서비스를 각각 따로 묶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메신저 시스템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이 됐었는데요. 네, 이 서비스가 2021년 7월 31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돼서 해당 메신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내용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세 가지 항목 중에 액티브 디렉토리 하이브리드는 필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익스체인지 시스템에 대해서 하이브리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 하이브리드에 대한 최소 옵션 값인 액티브 디렉토리 동기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하이브리드도 전부 마찬가지로 AD 하이브리드가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은 제가 회사 네트워크를 내부망하고 DMZ 영역으로 분류를 시켜놨거든요. 네, 그리고 DMZ 영역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 각 서비스들이 하이브리드 구성되는 과정에서 이 DMZ 영역의 시스템과 그 역할 장비들이 어떻게 포진되는지도 이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 하이브리드 서비스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액티브 디렉토리 하이브리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AD의 하이브리드는 그 개체 통합 개념의 Azure AD 커넥트하고 그리고 페더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인증 통합의 개념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그 동기화를 통해 개체를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네. Azure AD 커넥터는 온프레미스 AD 개체를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커넥터 역할 서버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 기반의 별도 설치 파일을 통해서 설치되는 형식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그 마법사를 통해서 그 연결하고자 하는 온프레미스 AD하고 Azure AD 쪽에 권한 계정을 등록을 해서 구성을 진행하고요. 이 구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각 AD와 연결되는 커넥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커넥터를 통해 동기화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동기화 프로세스는 메타버스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개체 동기화 시 기본적으로 그 온프레미스 AD 개체가 주 개체가 되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AD를 통해서 동기화된 애저 AD 개체의 경우에는 속성 값들 편집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그 편집이 가능한 일부 특성들이 따로 있긴 한데요. 그 내용들은 그 이후에 설명드릴 AD 커넥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기화 서비스는 별도의 스케줄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그 옵션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옵션 설정에서 그 동기화 필터링 옵션을 통해서 원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필터되고 동기화가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즈AD 커넥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던 이중화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스테이징 모드라고 하는 구성을 통해서 고가형성을 구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AD 페더레이션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AD 인증의 경우 그 하나의 포리스트 조직 내에서만 인증이 통합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에 AD 조직이 있을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애저 AD 조직은 우리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려면은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이 페더레이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클레임 기반의 토큰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뢰 당사자라고 표현하는 항목을 사전에 등록을 해서 그 다른 조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성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요. 이를 그 표현을 릴레잉 파티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단어가 아마 추후 설명드릴 내용에서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ADF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HTTPS를 기반으로 통신이 되고요. 이때 사용되는 서비스 인증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토큰을 암호화하는 토큰 암호화 인증서가 따로 있고, 토큰 자체에 대한 인증서가 있어서 총 3개의 인증서가 서버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서버 2016 이상에서 구성되는 그 ADFS에서는요, 그 애저 MFA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는 파트 2에 아마 주제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 파트 1에서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까지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개요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보면은 그 AD가 모든 하이브리드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Azure AD 커넥터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쪽에 사용자 연락처 그룹 등을 동기화를 통해서 먼저 넘겨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 구성이 되게 되면은 온프레미스 익스체인지 조직과 그 익스체인지 온라인 조직 간의 일정 공유 그리고 보안 메일 통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일박스 리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그 443 포트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사서함을 자유롭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양방 조직 간에 통합된 주소록 개체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위치하는 사용자 사서함의 경우도 온프레미스 조직에 있는 사서함을 마치 같은 조직의 사서함처럼 주소를 조회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 통신에 대해서도 인아웃바운드를 원하는 시나리오로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파트 2에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구성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관리 및 보안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림에 표시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클라이언트 관리에 대한 부분만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보안 하이브리드나 그 외에 그 애저 AD와 통합되는
내용과 그리고 네, 애저상에서 예, 제공되는 서비스들과도 통합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난이도는 이 내용이 제일 많고 예, 제일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파트를 준비해서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그 애저상에서 예, 제공되는 각각 서비스들과 온프레미스 서비스들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되는 뭐 인튠이나 보안, 네, 뭐 컨디셔널 액세스와 같은 예, 보안 액세스 기능들이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예, 부분으로 따로 각각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이브리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사스 서비스인데 예, 사스 서비스 기반에서의 하이브리드를 예,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관리가 될 거고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된 인튠을 통해서는 모바일 장치를 예,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DM이나 MAM을 통해 예, 모바일 장치를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윈도우 10의 애저 AD에 가입된 그 장치가 아닌 일반 AD에 가입된 장치들은 네, 이 MDM이나 MAM을 통해 관리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 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네, 실제로 사내에서 도메인에 조인된 예, 장치들까지 예, 관리되는 시나리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윈도우 10뿐만이 아닌 하이 버전에 대해서도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 통합되는 예, 클라이언트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네, 그 문서 보안에 대한 예, 부분까지도 네, AIP 스캐너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파일 서버까지도 네, AIP를 예, 작동하게끔 예,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아마 AIP 고급 쪽에서 따로 예,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외에 예, 사스 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저상에서 네, 제공되는 이아스나 파스 기반의 서비스들도 온프레미스하고 애저하고 예, 통합시킬 수 있고요. 이 개념까지도 다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애저 AD 그 각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애저 AD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AD 동기화고요.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Azure AD 동기화를 진행을 하고 다음에 페더레이션 구성이 되고 마지막에 통합 인증까지 가게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Azure AD 커넥터 개요에 대해서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Azure AD 커넥터를 기반으로 온프레미스 AD하고 Azure AD 쪽에 예, 개체를 동기화시킬 수 있고요. 네, Azure AD 커넥터 역할 서버에서는 각 AD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생성이 되고 이 커넥터에서 임포트와 익스포트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네, 개체가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동기화된 개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ID 값이 동기화된 이후에 immutable ID, 네, 소스 앵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네, 이 값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이 뜻을 보면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 뜻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immutable ID 값은 임의로 관리자가 수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동기화 주체가 되는 AD 쪽에서 개체의 속성 값을 편집을 해서 다시 동기화를 해서 넘겨줘야지만 네, 개체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기화 작업 스케줄은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스케줄 옵션에 델타 그 싱크 옵션과 그리고 풀 싱크 옵션이 있는데요. 이 싱크 옵션에 따라서 네, 객체의 속성 값이 그 변경되는 범위가 예, 바뀐다라고 예, 보실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델타 싱크를 통해서는 AD 객체가 생성된 AD 객체에 대해서는 동기화가 되는데 삭제된 AD 객체에 대해서는 동기화가 되지 않고요. 이때는 삭제 그 된 객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풀싱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객체의 속성은 동기화가 진행될 때 속성 흐름이 발생을 하고요. 이 속성 흐름에 대한 규칙은 싱크로나이제이션 룰이라고 하는 그 룰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요. 네, 이 룰은 실제로 Azure AD 커넥트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서 룰 에디터라고 하는 예,
그 프로그램을 통해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기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Azure AD 커넥터고요. 보시면은 그 3개의 네모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커넥터 스페이스는 온프레미스 AD하고 연결되는 커넥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커넥터 스페이스는 Azure AD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온프레미스 AD를 통해서 커넥터에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게 첫 번째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메타버스 영역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서 동기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기화된 정보를 그 Azure AD 쪽 커넥터를 통해서 Azure AD 쪽으로 내보내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그 단방향 통신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 어떤 특정 개체가 주가 되는 개체에 대해서는 단방향 통신이 맞는데 실제로 Azure AD 쪽에서 그 변경된 개체나 아니면 생성된 개체들에 대해서도 반대로 온프레미스 AD 쪽으로 동기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동기화 옵션 값에 라이트백이라고 하는 여러 옵션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패스워드 라이트백이다라고 하면은 Azure AD 쪽에서 변경한 패스워드를 온프레미스 AD 쪽에 반영하실 수 있고요. 디바이스 라이트백이라고 하면은 그 Azure AD 상에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을 온프레미스 AD 쪽으로 싱크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단방향으로 온프레미스 AD 쪽에서 Azure AD 쪽으로 설명드렸는데 실제 프로세스에서는 그 임포트 되는 과정이 온프레미스 AD에서 임포트 되는 과정 한 번, 그리고 Azure AD에 대해서 임포트 되는 과정 한 번, 그리고 싱크가 되는 프로세스가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발생하고요. 그리고 익스포트 되는 부분도 그 Azure AD에서 온프레미스 AD로 익스포트 되는 프로세스하고 그리고 온프레미스 AD에서 Azure AD로 익스포트 되는 프로세스. 그래서 총 6번의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동기화 구성 옵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보시면은 포리스트라고 하는 여기 개념이 나오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네, 포리스트는 AD 조직의 최상위 계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AD가 구성이 될 때는 최초에 생성되는 AD가 포리스트 루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요. 이 루트 도메인을 통해 파생되는 여러 대의 AD 환경이 차일드 형식 또는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차일드 형식의 도메인과 트리 구조 형식의 도메인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을 포리스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가장 기본적인 그 동기화 구성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포리스트 구조에 하나의 그 Azure AD 커넥터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Azure AD 테넌트가 포함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이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나리오가 구성되지 못한 환경에서는 이 시나리오로 맞춰주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AD 조직이 여러 그 합병 등을 통해서 여러 그 별도의 AD 조직을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을 포리스트 기반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원되지 않는 구성인데요. 그 하나의 포리스트 내에 실제로 3개의 도메인이 존재하고요. 이 도메인은 차일드 도메인이 될 수도 있고, 트리 구조의 도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메인을 하나씩 쪼개서 각각의 커넥터에 연결을 시키고, 이 각각의 커넥터가 하나의 Azure AD 테넌트 쪽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Azure AD 테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커넥터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하나의 커넥터를 통해서만 동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중 포리스트 구조인데요. 그래서 다중 포리스트 구조의 경우는 각각의 포리스트를 하나의 커넥터를 통해서 동기화 구성을 진행을 하고요. 이 하나의 커넥터를 통해서 하나의 Azure AD 쪽에 정보를 넣어주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AD 상에는 실제로 저 3개의 포리스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메인이 다 등록이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서비스 구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의 별도의 AD 포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할 때 사용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원되지 않는 구성이고요.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커넥터가 각각 포리스트마다 연결이 되는 구조고, 네, 이 여러 개의 커넥터를 하나의 테넌트에 연결하는 구성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되지 않는 구성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왼쪽 위에 첫 번째 그림부터 설명드리면은 하나의 포리스트에서 3개의 동기화 커넥터 쪽으로 그 정보를 임포트 시키는 부분인데요. 네, 이러한 구성은 지원되지 않고요. 이러한 구성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아까 그 이제 이중화 구성 설명드릴 때 이중화 구성 일반적인 이중화 구성과 다르다고 설명드렸고 스테이징 모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네, 이 시나리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화 구성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하나의 그 포레스트의 하나의 Azure AD 커넥터에서 3개의 테넌트 쪽에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원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2개의 포리스트가 각각의 커넥터를 가지고 각각의 Azure AD 쪽에 연결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각각의 Azure AD에서 크로스 형식의 커넥터 쪽을 통한 반대 인풋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커넥터에서 AD상으로 익스포트하는 부분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원은 되지만 이제 권장되지 않는 옵션인데요. 네, 그 첫 번째 그림은 하나의 포리스트에 3개의 도메인이 존재하고 3개의 동기와 그 Azure AD 커넥터를 구성을 해서 이를 각각 테넌트를 쪼개서 동결을 시키는 구조인데요. 네, 이 구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지원이 안 된 구성에서는 하나의 테넌트에서 넣었던 구조고요. 이렇게 테넌트를 별도로 분리해서 한 포리스트 내 도메인을 예를 들어 별도의 조직으로 따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구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뭐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가 각각의 그 Azure AD 커넥터를 구성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하나의 뭐 조직에 2개의 포리스트가 존재한다면은 각각의 테넌트로 분류하셔서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이 스테이징 모드인데요. 네, 일반적인 이중화 구성은 보통 그 잘 아시다시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구분을 해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서비스 연결에 대한 이중화를 구성을 하고 백엔드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중화를 구성하는 시나리오인데요. 네, 이 Azure AD 커넥터 같은 경우는 전에 시나리오에서 보셨겠지만 하나의 그 테넌트가 2개 이상의 커넥터에 연결되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테이징 모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중화를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징 모드는 실제로 그 마법사 구성 옵션에 마지막에 스테이징 모드로 사용할 건지 체크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체크 표시를 하고서 구성을 완료되게 됐을 때 그 AD 쪽에서 개체 정보를 가져와서 동기화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Azure AD 테넌트 쪽에 익스포트하지 않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션은 예를 들어 기존 운영하고 계시던 Azure AD 커넥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 스테이징 모드를 해제를 하셔서 스테이징 서버를 활용하셔서 동기화를 진행하실 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예비 서버의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그 Azure AD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이중화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Azure AD 커넥터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서 실제로 양쪽에 사용되는 서비스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 동기화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서비스에 액세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장애를 확인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Azure AD 커넥터를 바로 재구성해서 예, 동기화 설정만 가능하게끔 해주시면은 네, 그 크게 서비스에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서버가 장애가 나도 바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제로 구성도상에 예, 어떻게 예, 구성이 돼서 표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개요 설명드릴 때처럼 네, 그 내부 네트워크를 내부망하고 DMZ 영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로 예,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 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AD는 내부망에 위치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인쇄 한동을 통해서 네, 계정이나 객체들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 AD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때 Azure AD 커넥터가 이제 AD하고 연결이 돼서 Azure AD 쪽으로 예, 정보를 익스포트하는 네, 구성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Azure AD 커넥터를 제가 DMZ 영역에 위치를 시켰어요. 근데 DMZ 영역에 위치를 시켰을 때는 도메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AD 쪽에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 화살표를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그래서 이 Azure AD 커넥터 서버는 AD에 조인이 되어야 되는 게 필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메인 네트워크 통신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DMZ 영역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내부망하고 DMZ 단의 AD와 Azure AD 커넥터 간의 예, 통신을 예, 허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 Azure AD 커넥터 위치를 내부망으로 옮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망 쪽으로 위치하게 되면은 네, 그 당연히 예, 도메인 네트워크 통신은 가능할 거고요. 대신에 내부망에서 그 Azure AD까지의 다이렉트로 통신이 가능하게끔 네, 포트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때 필요한 포트는 80하고 443 포트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하이브리드 구성에 예, 들어가는 예, 기본적인 예, 시나리오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예, 이상은 다 이 구성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말씀드리자면 네, 올해 기준으로 배포된 모든 고객사가 다 이 구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네, 이 이후의 구성에 대해서는 네, 이번 연도엔 저희 쪽에서 진행한 구성이 예, 없을 정도로 뒷 내용은 예, 상당히 내용이 많이 소실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네, AD 페더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AD 페더레이션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그 STS라고 표현하는 Secure Token 서비스이며, 네, 그 다른 플랫폼상의 네, 솔루션과 네, 계정 인증을 예, 연동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AD하고 Azure AD는 별도의 다른 조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싱크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조직의 실제로 AD 환경은 별도의 다른 조직이 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하더라도 인증을 시도할 때 사용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액세스할 때는 Azure AD의 인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 AD 서비스 쪽에 접근을 할 때는 온프레미스 AD 쪽에 인증을 타게 됩니다. 근데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구성하게 됐을 때는 네, 그 Azure AD 쪽에 인증이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시도할 때 네, 이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네, 인증을 받게끔 네, 처리할 수 예, 있는 프로세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러스트를 기본적으로 네,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AD와 Azure AD, 네, 그러니까 아이디를 제공해주는 네, 프로바이더라고 예,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예, 트러스트가 전제가 되고요. 네, 트러스트 키 또는 암호로 보호되는 트러스트 릴레이션십 에 기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신뢰 당사자 트러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릴레잉 파티라고 하는 네, 트러스트에 대한 예, 개체를 그 에저이디 페더레이션 서비스 쪽에 구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 별도의 규칙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규칙을 통해 이제 네, 그 인증이 처리가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각 서비스 프로바이더 단위로 클레임 규칙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 경계간 앱 또는 앱 서비스 그리고 SSO 기능을 제공하게끔 되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 기반의 그 MFA 다단계 인증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네, 이 솔루션까지도 ADFS를 통해서 네, 통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인증 체계가 온프레미스 AD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AD 쪽의 암호 정책과 로그인 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그 AD와 Azure AD 간의 페더레이션을 구성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 뭐 리눅스 기반의 솔루션이나 뭐 사물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솔루션들에 대해서도 그 릴레잉 파티 트러스트를 구성을 해서 사물 인증을 처리할 수 있게끔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인증 통합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증 프로세스인데요. 보시면 사용자가 최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쪽으로 로그인을 시도를 했을 때 이 로그인에 대한 페이지가 ADFS 쪽으로 리디렉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그인 페이지가 ADFS에 구현되어 있는 웹페이지 창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쪽에 실제로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받은 ADFS가 AD 쪽에 정보를 확인해서 그 정보를 클레임 기반 토큰으로 이제 묶어주게 되고요. 그 토큰을 그 Azure AD 쪽에 전송을 해서 실제로 Azure AD에서 인증 처리가 되는 프로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인증 구성이 되게 되면요. 실제로 ADFS 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액세스할 때 장애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마지막에 실제로 구성했던 게 2017년도이고요. 2017년도 구성 이후에는 이 ADFS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페더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이중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페더레이션 서비스 이중화 시나리오는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가는 이중화와 그리고 SQL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는 이중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이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는 구조의 이중화는요. 그 각 ADFS 서버가 윈도우 인터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서버가 주 서버가 돼야 되고요. 이 주 서버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드 라이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 서버로 구성되는 세컨드, 서드 서버에 대해서는 리드만 가능해서요. 실제로 프라이머리 페더레이션 서버를 통해서 개체를 DB를 동기화만 하게끔 됩니다. 네, 이 동기화 주기는 기본적으로 5분이고요. 그 5분 동안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파워쉘을 통해서 기존에 동기화된 세컨드 서버를 다른 서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단점은요, 서버가 최대 30대까지만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을 실제로 받는 릴레잉 파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하나의 릴레잉 파티로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ADFS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시도하고자 하실 때 최대 100개까지밖에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물 아티팩트 확인 그리고 뭐 사물 WS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토큰 재생 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사물 아티팩트 확인은 사물 인증을 요구하는 그 RP에서 그러니까 릴레잉 파티에서
인증을 페더레이션을 통해 그 인증 정보를 받았을 때 이 인증 정보가 정말로 너가 보낸 게 맞는지 반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일 서비스로 따지면은 SPF 레코드를 확인하는 절차로 네, 메일의 예, 신뢰성을 확인하는 예, 내용인데요.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물 FS 페더레이션 기능은 네, 이 페더레이션에 의해 생성된 토큰을 네, 예를 들어 웹페이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네, 이 토큰 네, 재생에 대해서 네, 다시 사용을 못하게끔 방지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한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인증을 시도하고서 페이지를 뒤로 로그온 창으로 예, 넘겼다가 다시 앞으로 예, 진행을 했을 때 인증이 바로 진행되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 창을 꺼놓지 않고 다른 예,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PC에 접근을 했을 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전 사용자의 네,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예, 그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예, 내용들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실제로 캐시된 어떤 예, ADFS를 통해 로그온 처리된 캐시 값을 네, 그, 허용하지 않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SQL 이중화 시나리오입니다. SQL 이중화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별도의 SQL 서버에 구성이 되고요. 페더레이션 서버에서는 네,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구성을 할 때 네, SQL 경로를 지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SQL 쪽에 네, 저장하게끔 네,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주 서버하고 보조 서버에 대한 개념이 예, 존재하지 않게 돼서 실질적으로 프론트엔드 단의 이중화까지도 네, 구현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론트엔드 단의 예, 이중화는 엘포를 통해서 예,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ADFS 이제 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전체 하나의 예, 묶음을 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팜에 존재하는 모든 ADFS 서버를 통해서 예, 인증을 처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자체 데이터베이스보다는 SQL 서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가 기능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네, 향상된 기능이나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확장성 부분에서도 예, 제한이 없고요. 네, 그리고 고급 기능인 사물 아티팩트 확인하고 네, 페더레이션 토큰 재생 검색까지도 예, 지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페더레이션 그 이중화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네, SQL 서버를 별도로 예, 구성을 하셔서 예, 이중화 구성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네, 실질적으로 인증에 다이렉트로 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중화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존의 Edge AD 커넥터 동기화 그 구성에 이어서 네, 페더레이션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성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Azure AD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버스 프록시에 대한 예,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커넥터 서버를 제가 DMZ 쪽에 위치를 해서 연결을 시켰었는데요. ADFS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의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프록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프록시는 리버스 프록시가 되고요. 네, 이 프록시는 네, 뭐 윈도우 서버 기반의 ARR이나 WAP라고 하는 네,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지원되는 예, 프록시 기능을 예, 사용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프록시를 통해서 AD 페더레이션 서비스 쪽에 연결이 되는 구성이고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중화를 데이터베이스 이중화까지 구성한다라고 하시면 SQL을 클러스터 기반의 이중화나 아니면은 얼레이전 기반의 예, 이중화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프라 구성을 보시면은 네, ADFS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는 장비들 자체가 전부 다 비용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가 필요하실 거고요. SQL도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SQL 이중화를 구성하실 경우에는 SQL 서버가 추가로 한 대로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단에 프록시까지도 만약에 이중화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프록시를 예, 프록시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까지도 네, 이중화로 구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예,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에 그
구성했던 게 이 구성이 2017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전에 초창기 오피스 365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사스 서비스가 오픈이 됐을 때는 싱글 사인온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유행하는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싱글 사인온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구성했던 사례는 Y 교육회사도 있었고, 그리고 S 제조업, 그리고 뭐 S 반도체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부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이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해서 인증을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로그인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로그인 페이지가 보이는데, ADFS가 구성되어 있는 그 환경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그 회사명의 로고와 그 웹페이지가 별도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계정 및 SSO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앞단에 ADFS까지 구성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온프레미스 AD 기반 환경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구성이 완료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실제로 그 내부 서비스 중에 AD 그룹 내 AD 조직 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서비스들, 다른 웹 서비스들, 뭐 리눅스 기반의 서비스들, 네트워크 장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 뭐 이런 서비스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통합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인증 프로세스를 1차적으로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 계정 인증을 사용하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어도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Azure AD 쪽에 인증을 시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ADFS 쪽의 인증으로 리디렉션 될 거고, 그래서 그 계정하고 인증 정보가 통합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계정에 대해서 기존의 MFA를 사용하셨다면 MFA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AD 쪽의 보안 정책까지도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SSO 개발을 이제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내 특정 PC에서 사내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PC에서 로그인을 처리를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온프레미스 AD 기반의 서비스, 그 외에 사내 리눅스 기반의 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서비스, 그 외 다른 모든 서비스들을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싱글 사인온 형태로 액세스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개발 형식으로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SSO까지 뭐 필요하시지 않으시다면은 그 솔루션에서 AD하고 통합되는 기능을 제공되는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NAS라든지 VPN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 보면은 AD 쪽의 정보를 쿼리해서 그 계정 정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인증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장비들이 있어서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도 통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구성도는 전부 다 통합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Azure AD 커넥터, AD 페더레이션 서비스, 페더레이션 프록시까지 구성이 전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내부에 존재하는 기타 다른 서비스, 예를 들어 뭐 리눅스 기반의 서비스나 뭐 아카이빙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웹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AD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서비스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ADFS를 통해서 통합 인증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개발을 통해서 SSO까지도 구현이 가능하신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DMZ 영역단에 있는 장비들까지도 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통합을 하시게 되면은 내부망 쪽에 ADFS 또는 ADFS 프록시를 통해서 그 인증 통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쪽에서 제공되던 다른 타사 사스 기반 서비스들도
그 AD 쪽 인증을 사용하는 구조라고 하면은 전부 다 통합 인증 형식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러니까 준비한 내용까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구성이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구성을 위한 액티브 디렉토리 하이브리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AD 동기화 및 ADFS에 대한 역할 정보를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AD 동기화 프로세스하고 그리고 동기화 구성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ADFS 인증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중화 프로세스, 그 ADFS 이중화 구성하고 구성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AD 하이브리드 구성 단계에서 구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성도가 변화되는 부분으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합 계정 및 SSO 구현을 위한 구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ADFS하고 그리고 Azure AD 커넥터가 상당히 그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옵션 값들까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커넥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더라도 두세 시간 이상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ADFS에 대한 개념도 뭐 클레임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그 RP 트러스트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가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배제를 했고요. 그 실질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이 역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내부에 이제 구성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어떻게 위치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될 때는 익스체인지는 메일 서비스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어떤 옵션 값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따로 문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 뭐 옵션 값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가이드 형식으로 제공해 드리거나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배치된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교육은 교육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